자,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그냥 가볍게 자 3이라고 쓸 거고요. 원래 있던 아이가 A-1이었고 얘가 A-2였고 그 다음 얘가 C-4였다는 거. 자, 이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3번이라고 C 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써야 되는 형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니까 자, 그대로 문서를 열어서 세팅하도록 하고요. 자, 타이틀 꼭 써주세요. 그냥 도큐먼트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자, 뭐 웹 기초 풀이 뭐 이렇게 쓰시든지 해석이 되게끔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랩에 들어가는 H1 일단 없이 진행을 해야지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CSS도 열어놓고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세팅 끝났고요. 자, 해당하는 내용의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을 봤더니 다른 부분은 다 끝나 버리고 자, 일단은 가로값이 앞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1200을 봤는데 이번엔 1000이래요. 1000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값 350에 200에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0에다 6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하죠 뭐. 아이드 랩에다가 자, 저는 가로값 1000, 높이값 650, 그 다음에 정가운데 마진 오토. 자, 그죠?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만들어 줍니다. 물론 당연히 이 내용을 쓰기 전에 우리는 리셋 내용을 써주고 진행을 해야겠죠.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 불러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 불러와서 쓸 거고요. 난 이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별표 해서 마진 0, 패딩 0, 보더 0 해놓고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의 결과물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박스. 자, 그럼 이제 이 곳에다가 박스를 만들 건데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보던 방식의 위아래가 아니라 하나 A, 그 다음에 B 써있죠. B, 통째로 C, D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짜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짜셔도 됩니다. 큰 틀 안에다가 A라는 박스와 B0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플롯으로 만들고 이 B0에다가 다시 B, C, D 만드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박스를 자, 길게 만들어서 제가 플롯을 줘봅니다. 그럼 플롯 레프트에서 박스가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 얘를 플롯 레프트 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붙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C를 플롯 레프트 주면 얘 바로 옆에 생기려고 하지만 공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붙어버립니다. 또 만들고 싶지만 못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붙어버립니다. 즉 A, B, C, D 박스를 모두 플롯 레프트를 쓰시는 순간 모든 아이들의 배치가 다 끝나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야겠죠. 자, 박스를 첫 번째 저는 헤더에 헤드 박스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저는 섹션에 뷰 박스 영역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티클 폰 박스 만들어 주고 푸터에 풋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4개의 박스 모두 만들었습니다. 혹시 따로가 싫다 3개 묶어주세요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고 써줍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대로 썼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테니까 그대로 구석을 달아서 공간을 할당해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마찬가지 영역 잡아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알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플롯 레프트라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쓰죠. 자, 안에다가 플롯 레프트. 자, 모두 플롯 레프트 해준 상태에서 가로값과 높이값이 형성이 될 텐데요. 헤드박스의 경우는 부문박스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면은 100% 쓰시면 되고, 없다면 자, 650 픽셀이라고 쓰시는 수밖에 없겠죠. 자, 나머지는 높이값. 첫 번째가 350 픽셀이고요. 자, 그 다음 아이가 100 픽셀이었나요? 200이었던 것 같은데. 자, 200의 100이군요. 끝에 있는 아이는 다시 100. 그럼 가로값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 가로값을 1000 중에서 왼쪽 A가 사이즈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쭉 내용 보면 자, 특별하게 사이즈가 언급된 곳이 없나 보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적절하게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3, 6, 9, 100 너무 작은 것 같고, 150, 150, 150 했을 때 200, 200, 200 하면 600이니까 200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애매하군요. 자, 그러면 저는 250씩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간에 탭 메뉴 했으니까. 자, 탭 메뉴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헤드박스를 250 픽셀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모두 750 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뷰, 컨, 풋 대부분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너무 똑같잖아. 그래서 저는 클래스로 이름을 하나 둬서 코드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뷰박스와 컨박스와 풋박스 3개의 영역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 컨테이너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모두 다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자 라고 해서 위쪽에, 자, 저는 자, 레이아웃 커먼 공통 영역을 만들고 진행하죠. 그래서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쓰고요. 플롯 레프트에다가 가로값 750 픽셀을 쓰고요. 높이값은 밑에 내용을 바꿀 거니까, 자, 나머지들은 쓸 게 있다면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새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해서 내용들 모두 작성이 다 끝났다면은, 자, 코드를 조금 줄여서 헤드박스야 그대로 두고, 뷰박스의 경우는 자, 플롯 가로 백그라운드만 있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컨박스도 플롯 가로를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푸터에서도 마찬가지 플롯 가로를 지워줍니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단 색깔은 첫 번째 거는 DDD, 그 다음엔 뭐 AAA, 그 다음엔 CCC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확인이 되겠죠. 아이디 랩에 들어가는 아이에, 자, DDD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헤드박스에 들어간 아이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부러 다른 색깔 주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끝.
자, 이번에 HTML에서는 왼쪽에 있는 로고와 하단에 들어간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간격에 대해서 딱히 언급이 된 건 없지만 어쨌든 로고와 하나, 둘, 셋, 네 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잘 보면 자, 마찬가지 메인이 있고요. 서브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메인과 서브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 헤더에 들어간 영역 먼저 진행을 하자면 여기에 로고를 먼저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nav 태그를 이용해서 뭐 클래스로 하시든 아이디로 하시든 클래스로 할게요. 자, 내비게이션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시멘틱하게 썼으니까 서브로 제목을 달아줘야겠죠. 그리고 클래스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제목 자체를 숨겨주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과 내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DL로 갈지 단순하게 DIV로 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제목과 내용 둘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는 DL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짜면 처음부터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 UL 안에 LI를 4개를 담을 거고요. 자, 저는 한 번에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DL에 DT와 함께 그 다음에 DD를 잡습니다. DD에는 자, 다시 UL로 잡아서 처리하긴 하는데 그럼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A를 다이렉트로 4개를 타입 다이렉트로, 그리고 서브 타이틀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I가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 자, DL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코드를 썼네요.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 DL의 형제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쓰니? href 샵입니다. 자, 온통 잘못 쓴 것 뿐이군요. 자, 그래서 각각의 A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제목과 내용으로. 자, 동일하겠죠. 여기도 똑같이 배치가 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짜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분해서 쓰는 편이죠. 이렇게 DT 안에도 A를 써줘서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컨트롤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 똑같아요. 자, 실제로 글자는 작성해 줘야 되긴 하겠지만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 써보도록 할 건데, 자, H1 같은 경우는 자, 사이즈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용에 밑에 있겠죠. 자, 특별하게 로고를 삽입한다, 변경해야 된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혀 없네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없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가로값 100%에 높이 값을 뭐 한 50픽셀 정도로 써보도록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자, 진한 색깔 하나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시면 있는 거 확인합니다. 너무 저렇게 끝까지 붙어 있으면 별로 이쁘지 않겠죠. 그러니 저는 헤드 박스에다가 박스 사이징과 함께, 자, 원래 우린 써놨으니까 안 써도 되지만 패딩을 저는 전체적으로 10픽셀 만큼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살짝 안으로 넣어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H1에서도 밑에 있는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 사이를 간격을 띄울 거니까 저는 마진 버텀을 10이든 20이든 띄워주시면 좀 더 보기 좋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서 H1 안에 들어있는 A가 제가 이미 넣어놨으니까 그냥 바로 하죠. 자, H1 내부에 있는 A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쓰자. 사용하시면은 통째로 링크가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써서 가로값 똑같이 100% 할까요? 높이값 오토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결과는 똑같이 높이값 되어 있는 상태니까. 대신에 안에 들어가 있는 DD는 잠깐 숨기도록 할게요. 자, 뒤에 내용에 쓰기 전에 미리 DD를 디스플레이 논 먼저 써놓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 매우 편리시니까요. 안 쓰는 거 미리 숨기세요. 그래서 자꾸 큰 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리 조금 더 복잡하게 쓴 것 뿐이고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UL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UL 고민할 거 없이 가로값, 높이값, 오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LI를 이중으로 썼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똑같이 100% 써주고 높이값 얼마로 쓰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키워서 25픽셀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이에 버튼을 간격을 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마진 버텀을 살짝 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얘네들의 내용을 보시면 테두리 박스가 그냥 꽉 차게 들어있는 걸 보면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패딩을 통해서 약간의 공백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써줄게요. 자, 리셋에 이미 썼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기억하시라고 몇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럼 LI 통째로 안으로 처리가 돼서 배치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L 자체도 또 써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DL도 또 가로값 100%를 쓰고요. 높이값 100%를 써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어라? 웬걸? 자,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딩 때문에 생긴 문제가 같고요. 일단은 LI 들어가는 패딩은 살짝 안 써보겠습니다. 자, 패딩은 안 쓰고 확인해 보시면 그만큼의 처리되는데, 아까 테두리 썼으니까 실제로 테두리는 적용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검사 1픽셀 솔리드 LI에다가 테두리를 줬더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25픽셀이 너무 작은 것 같군요. 조금 더 키워서 공간을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서 DL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해당하는 범위를 만들어주고 DT에 대해서도 써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DT에 대해서도 클래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가로값, 높이값, 이게 답니다. 뭐 얘기할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에서도 똑같이 그냥 끄집어와서 떼어가지고 옮겨봐도 다른 게 있어야죠. 그래서 DL과 DT는 현재 사이즈가 똑같다 라는 내용과 함께 DT 안에 들어가는 A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DT 안에 들어가는 A는 저는 블럭 처리할 거예요. 근데 DD 안에 들어가는 A도 사실은 블럭을 할 거라는 건 알고 계십시오. 여튼 그래서 저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자, 그냥 똑같이 저는 100% 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자,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한번 구분을 주자면, DT와 DL과 A 자체가 사이즈가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 경계가 구분이 거의 안 된다시피 합니다. 아쉽죠? 그래서 DT에 주든 DL에 주든 하나를 약간의 경계를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DT에다가 패딩 각각의 위아래, 전후, 좌후 해서 3픽셀 정도로 넣어주면 조금 더 안쪽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공백은 갖출 수 있게 되겠죠. 뭐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A 태그에다가 필요한 만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라든가 라인에이트 줄 크기만큼 써라. 전체 높이가 40이지만 약간의 패딩을 위아래 줬기 때문에 6을 빼면 36픽셀. 그럼 가운데 배치가 되겠죠. 자, DD 없이 위치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라인을 좀 더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때는 그냥 통으로 묶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엔 이렇게 따로 나눴어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DD를 이제 살려줄 거예요. DD의 사이즈는요, 가로값 100% 갈게요. 그 다음에 높이값 그냥 뭐 오토 줘도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똑같이 어둡게 갈게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A를 블럭 줄게요. 가로값 100% 줄게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오토를 주고, 오토 줘도 되고 뭐 사이즈 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패딩을 위아래, 자, 10픽셀에 좌우 0, 뭐 전체 다 줄까? 줄게요. 박스 사이징으로 처리하면은 가로 100%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패딩이 먹으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살짝 공간을 좀 띄워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진 버텀을 약간은 띄워주겠습니다. 자, 전체 배경 색깔 컨트롤이 배경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A에 글씨 색깔도 써줘야겠죠. 흰색으로. 자, 폰트 웨이트 700도 써줄까요? 자, 그런데 이때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검은색 어둡게 주겠습니다.
포커스 주었을 때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으로 포커스 주었을 때도 컬러는 요거는 조금 임팩트 있는 컬러를 좀 써주도록 하고요. 폰트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일부러 알림 썼어요. 약간 더 키운다는 개념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자 완전한 흰색을 써도 전혀 문제 없긴 하겠지만, 자 DDD 같은 아이로 쓰겠습니다. 자 글씨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아이들 위주로 제가 작성해 놓은 거고요. 한번 보시라고. 자, 지금 상태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뭐가 다르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DD에다가, 자,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이 아이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얘는 지금 사실 저는 저는 요 글자 크기만큼만 이렇게 박스를 만든 거고요. 얘네가 요구한 건 조금 더 큰 긴 아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저도 세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글자 크기만큼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놨거든요. 하지만 자,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를 몇으로 하지? 자, 800 픽셀이라고. 너무 크잖아요. 140 픽셀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딱히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이건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50%. 자, 높이값 가지고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것도 할 겁니다만, 자, 포지션을 안 썼을 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li에 first child 안에 들어있는 dd만 해볼게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이 기준으로 딱 맞게 배치가 됐죠. 자, 이 아이들은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다 똑같이 배치가 돼요. 똑같이 배치가 되는데 제가 얘를 디스플레이 논 가려요. 가린 다음에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dd를 나타나게 만들어라 를 쓰겠습니다. 다시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했을 때 dd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마진 레프트만 본인의 크기만큼 밀어라. 트랜스폼 자신의 크기, 요거 자신의 크기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배치가 되게 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DT와 DD를 모두 형제로 그냥 단순하게 전부 다 만들어 버리면 DD들의 위치를 잡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는 트랜스폼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라는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난 트랜스폼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쓸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엔 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잠깐만요. 뭐가 섞였네? 섞였네? 도도도도도도도. 자, 주는 게 맞았군요. 자, 그런 경우에는 헤더에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에다 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헤더 자체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빼면 되는 상황이니까 포지션 레러티브를 주고 Z 인덱스를 강제로 왕창 빼버리는 거죠. 강제로 빼버리시면 하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일단은 여러 몇 가지 제약사항을 제외하면 몇 가지의 제약사항들을 제외하면 트랜스폼이 없어도 헤드박스 통째로 가장 앞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림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끝에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전체 좀 안 맞으니까 마진탑으로 해서 주시든지 이렇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위치값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끌어들이시든지 요건 필요하겠죠.